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 불리는 민주당 광주 전남 지역 후보 선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난립하는 후보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리는 이른바 컷오프가 시작되는데요. 컷오프 일정을 앞두고 민주당 군소 후보들끼리의 합종 연횡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 불리는 민주당 광주 지역 총선 후보들로서는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금요일 광주와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를 상대로 면접을 치르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 참여 후보가 발표되면 언급되지 못하는 후보들은 컷오프되는 것을 뜻하기에 예비 후보들의 마음이 바쁩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영배 의원의 도전장을 낸 광산구 의뢰, 김성진, 정재혁, 최치연 예비 후보들은 사실상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3명의 예비 후보 중 본경선에 진출하는 1명을 지지해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누가 되더라도 결집시켜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북구갑의 현역인 조호섭 의원의 대항마를 자처하는 문상필 정준호 예비 후보도 손을 잡았습니다. 단일화 실무팀까지 꾸린 양 진영은 역시 본경선에 진출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합종연행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막강한 현역에 맞서 1대1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정치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의 민원들을 받아서 그런 것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마지막 바람이 후보 단일화로 가는 것이고 조건 없이 하는 거죠. 광주 북구 갑과 광산구 을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주 금요일 후보 면접을 전후로 예비 후보들 간의 합종연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단일화 논의가 민주당 경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지 아니면 찻잔 속 미풍에 그칠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영백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 전남 지부 지부장은 오늘 광주 MBC 라디오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해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한 것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용빈, 강은미 국회의원, 또 지역 총선 예비 후보 등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가장 모욕적으로 진실을 묵살했다며 진짜 정치는 국민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현금 지원과 돌봄 정책 강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한 심소연 씨. 출산의 기쁨도 잠시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의 육아 비용 등을 생각하면 경제적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둘째이긴 한데 첫째 때 키우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그랬고 이제 신랑이 출근하다 보면 아무래도 혼자 육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부모들의 경제적 비용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가 현금성 지원과 초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육아 돌봄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 동결 시술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하고 난임 부부 지원 등 의료비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현금성 지원을 가장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첫 아이 출산 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포함해 0세부터 7세까지 모두 2,9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산을 꺼려하는 두 가지 요소, 즉 경제적 부담, 출산 양육비나 의료비 등데요. 이걸 덜어주고. 하지만 그 전에 없던 돈 3천만 원 가량을 1인당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수당에 총액 기준 500만 원 가량이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7년으로 나누면 한 해 평균 70만 원 가량 더 주는 셈인데 이는 다른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차별화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이상 또 다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랄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5% 정도 부족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는 5년 동안 출산과 보육 등에 8,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 해 평균 1,700억여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광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 이하로 떨어진 이후 지금껏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 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은 국내에서 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맛 좋은 배로 유명한 나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합니다. 지난해 냉해 피해를 이겨낸 우수한 상품들이 전국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긴 레일을 따라 탐스러운 배들이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좋은 품질의 배를 골라내려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배를 돌려보며 꼼꼼하게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나쁜 거는 이런 거 흠있고 한 놈 나쁘고 좋은 거는 이런 것이 좋은 것이고. 선별된 배는 무게별로 나뉘고 또다시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 정성스럽게 포장됩니다. 설 대목을 맞아 작업량은 평소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수확한 배들인데 약 80%가 성인 주먹 2개를 합친 크기로 600g 이상인 대과에 속합니다. 지난해 배꽃이 필 무렵 냉해 피해를 입어 전국 생산량은 약 26% 줄었지만 과실은 더 크고 당도는 높아졌습니다. 배 수확 시기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출하되는 배들은 신고배로 아삭아삭한 맛과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배 가격은 올랐습니다. 귤이나 감보다 가격 증가율은 낮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3% 증가했습니다. 냉해를 이겨낸 귀한 과일이다 보니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시장에 나갑니다. 조금 흠집이 나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한 배는 이렇게 따로 분류되는데요. 맛은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인 알뜰배로 판매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가들이 땀 흘려 지은 지역 농산물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어선 2척이 붙잡혔습니다. 이 배의 선원들은 해경이 자신들의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갈고리와 쇠파이프 등 흉기들을 휘둘렀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접근하는 해경. 멈추라는 해경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납니다. 선원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갈고리를 매단 흉기 등이 들려 있습니다. 해경이 자신들의 배에 오르려 하자 온갖 흉기를 휘둘러대는 선원들. 위험천만한 공방이 이어지고 마침내 해경대원이 배에 올라탑니다. 지난 29일 밤 9시 40분쯤 신안군 홍도 서쪽 94km 바다에서 중국어선 2척을 납포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불법 조업 검문 검색을 하려던 해경에 흉기 등으로 저항하다 붙잡혔습니다. 현지 파고가 4에서 6m로 해상 기상이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서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함께 위험한 저항 역시 늘어나는 상황. 해경은 중국어선 2척 선장 등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조업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군 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무안군 마을 버스들이 수년째 주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버스업체는 무안군에서 유류비 등에 한해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결정하는 의회의 의장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게 적절한지 물었는데 군의회 의장과 마을버스 업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한 걸음 더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주유소. 김경현 현 무안군 의장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로 향하던 마을버스 한 대가 취재진을 보고 놀란 듯 방향을 틀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 MBC가 확보한 무안 지역 군내버스 업체의 최근 2년간 주유 내역입니다. 18대의 버스 중 6대의 군내버스가 김 의장의 주유소에서 꾸준히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5억 원이 넘는 돈을 이곳 김 의장의 주유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무안군에서 연간 3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연료비가 포함된 이 지원금은 무안군 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의회가 심의 의결한 군내버스 업체 지원금 중 유류비가 의장의 주유소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무안국에서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거기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이니까 그쪽에서 만든 것 같구나 그랬죠. 멍청하다 생각 들죠. 김경현 의장과 버스업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에 이용 가능한 주유소가 김 의장의 주유소뿐인데다가 업체가 보유 중이던 자체 주유소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억지로 업체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 주유소에 기름을 넣게 한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 문제가 됐었으면 진작에 됐는데 저는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나 김 의장의 주유소가 유일하다는 해명과는 달리 해당 업체가 운행 중인 버스 왕복 노선에는 맞은편 500m 거리에 또 다른 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50억 원 넘게 들여 개보수 공사를 했던 목포 실내 수영장이 허술한 관리로 녹물과 곰팡이로 채워졌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목포시가 뒤늦게 곰팡이를 청소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올 봄에 다가오는 전국 소년체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 직원들이 다이빙 경기장 벽면에 가득 핀 곰팡이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바닥에 노란 녹물은 씻겨나간 곰팡이와 섞여 검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전국체전 당시 55억 원 규모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조시설이 빠지면서 수영장 전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습기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관람석에도 이처럼 물이 가득 고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러 온 시민들도 열악한 수영장 환경에 불만을 호소합니다. 곰팡이가 다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고 다 모든 앞으로 어린이 풀장도 오픈할 텐데 시험 때만 갔다 오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갔다만 오면 눈이 따끔거리고 막 눈이 아파 죽고.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목포시. 지난해 전국체전이 끝났을 당시 공조시설을 설치한 뒤 시민들에게 수영장을 개관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수영장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결로 문제를 감수하고 부득이하게 개관을 감행했다며 책임을 시민 탓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보죠. 조금은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곰팡이가 안 나게 우리 이용하는 사람 탓하는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전국 소년체전 이전에 5천여만 원을 들여 곰팡이와 녹 제거 등 보수를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지만 공조시설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조 설치는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하루에 9월 정도? 전지훈련 유치와 스포츠센터 운영 등 전국체전 경기장들의 다양한 사후 활용 계획을 밝혔던 목포시. 체전을 담당했던 TF팀이 해산되면서 부실 관리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다가올 소년체전에 참가할 선수들 역시 공조시설 없이 습기찬 수영장에서 전국 단위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보육대체교사 노조가 기간제 보육대체교사들을 해고하고 비담임 교사를 확대 채용하는 광주시의 정책에 반발하며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사회서비스원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보육대체교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서는 전원 해고안을 만들어 지난 8개월 농성투쟁한 해고자들을 다시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대체교사 사업은 복지부의 단년도 보조사업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 종료일 뿐 부당 해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구속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단속에 나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60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반쯤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2살 남성에게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특별 할인율이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기존 7%에서 10%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체크 선불카드 통합 50만 원권을 45만 원에 충전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주 상생카드는 지난 5년 동안 4조 500여억 원 규모가 발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한 동물원에 인식표가 부착된 멸종 위기종 독수리가 광양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어제 광양시 광양읍의 한 밭에서 날지 못하는 대머리 수리를 구조하고 병원으로 데려와 응급 조치했습니다. 대머리 수리 발목에는 미국 덴버 동물원 인식표가 붙어 있었으며 센터는 대머리 수리의 회복이 끝나는 대로 덴버 동물원과 협의해 방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건설사가 내야 할 중도금 이자를 대신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입주 예정자들이 오늘 새마을금고 중앙회 광주 전남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국건설이 짓고 있는 신안동 오피스텔 등의 입주 예정자 40여 명은 금융권이 매달 70만 원 상당의 이자 상환을 한국건설이 아닌 개인에게 독촉하는 것을 멈추고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동구청은 입주 예정자들의 이자 납부를 6개월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